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피바이러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법륜스님의 희망편지 증문즉설 내용 중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어 증문즉설입니다. 질문 내용은요. 끊임없이 제 능력을 평가하는 경쟁적인 근무 환경이 힘듭니다. 내용인데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제 직업을 사랑하고 직장 동료들은 매우 협조적입니다. 그러나 제 직업은 항상 다양한 평가 시스템을 통해 제 능력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압박에 지나치게 영향받지 않으려고 하지만 종종 불안과 걱정이 듭니다. 제 자신에게 직장을 그만둬도 괜찮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 라고 되뇌이지만 여전히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제 불안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쟁이 싫으면 직장을 그만두시고 정토회로 들어오셔서 수행하며 살면 어떨까 싶습니다. 스님의 밝은 웃음과 함께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면 그런 것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는 겉으로는 욕심 많은 세계를 부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도 편안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오히려 더 큰 욕심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승패에 아무런 욕심이 없지만 편을 나눠서 축구를 하게 되었다고 합시다. 축구 경기에 아예 참여를 안 하든지 참여를 했다면 최선을 다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꼭 이겨야 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공을 안 차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러면 아예 참여를 안 해야죠. 참여를 했으면 내가 가진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죠. 그러나 졌다고 해서 가슴 아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비록 졌더라도 운동 잘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이기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운동에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냥 같이 경쟁하면 돼요. 그러나 수행자라면 평가에 대해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게 평가받으면 축하해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좋게 평가받으면 다른 이에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미안합니다. 평가가 이렇게 잘 나와서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앞에 가겠습니다.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를 좋게 갖겠다는 욕심을 갖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바깥으로 드러난 걸 보지 말고 본질을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왜 괴로움이 생기는지 초점이 정확히 잡혔나요? 질문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상황의 본질을 찾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제 자신을 지나치게 나무라고 때로는 잠을 안 자고 과로를 했는데 실질적인 원인을 찾고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싶었습니다. 조언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스님, 운동을 할 때 경쟁심 때문에 무리하게 뛰어서 운동이 끝나고 며칠간 아프다면 운동한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건 운동인데 승패에 너무 집중해서 자기를 해친 겁니다. 그런데 운동 경기에서 참여해서 나는 그런 경쟁을 하기 싫다는 이유로 안 움직인다면 결국 다른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예 참여를 안 해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나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이유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욕심 때문입니다. 체력이나 자기 능력을 넘어서서 과잉되게 몸을 사용해서 지치게 되었다면 이것 또한 승패에 너무 집착해서 욕심을 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일할 때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평가는 상사의 몫입니다.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좋게 평가해 주세요 하고 요구하는 건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상사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나만 상사의 눈치를 보고 목매달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 내가 을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것은 나의 일이고 평가는 그들의 일이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내가 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에 대한 평가는 심판이 하는 것이지 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심판이 가끔 편파적이어서 불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판의 판단을 수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어서 스님은 마이크를 화상회의의 방에 입장한 방청객에게 넘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자기 견해나 소감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세 사람이 손들기 버튼을 누르고 자신의 견해와 소감을 이야기한 후 다시 스님이 마무리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네, 부당한 것을 개선해 나가는 방법. 네, 물론 평가가 부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지나친 기대에 따른 실망일 때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부당하다고 할 때는 우리는 사회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나의 지나친 기대가 원인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욕심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두 개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헷갈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화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화나지 않는 상태에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가 날 때는 첫째, 자기 욕심인 경우가 많고 둘째,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다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권력층의 사회적 지배를 합리화할 요소도 매우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왕권과 결탁해서 늘 권력의 지배를 합리화하는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사회 정의를 내세우면서 폭력적으로 행동한 적도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꾸준히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을 잘못 받아들이면 굴복하고 복종하는 노예 근성을 갖게 될 위험도 있습니다. 수행자는 마음이 위축되거나 비굴해서는 안 됩니다. 수행이란 현실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듭해가면서 겸손하지만 당당한 삶의 관점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